이번 시간에는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초기 철기 국가들이 설립된 배경은요, 첫 번째 고조선 멸망입니다. 고조선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철해보급이죠. 철기보급이죠. 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고조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고조선 유민들이 주변으로 퍼진 것도 있고, 또 고조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고조선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기라는 게 보급됨으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지배가, 그러니까 완벽한 중앙 집권, 뭐라 해야 될까, 그 지배 집단의 지배력이 약화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 유민들이 철기 기술을 가지고 주변으로 나가면서 철기를 보급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과거 고조선 지역에서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된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힘으로 누르는 것, 힘으로 눌러서 지배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철기 시대에 중요하고요. 다음은 넘어가서, 그럼 힘이 아니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전에 이 철기 국가들의 특징들을 이번 시간에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중앙의 권력을 잡은 집단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 약화되는 틈을 이용해서 빠르게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체 국가입니다. 이 연맹체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가 연맹체 국가 형태예요. 그래서 지배 집단의 수장이 피지배 집단의 민을 직접 통치할 수 없는 상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배 집단의 수장이 피지배 집단의 민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의 연맹체 단계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쌤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주변으로 4개의 집단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미약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권은 미약했다라는 말은 이후의 삼국시대 때보다 미약했다는 얘기예요. 중앙은 왕이, 그리고 이외의 지역은 마가오가, 저가, 구가가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사 치수원이 있었다. 쌤이 그 고조선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우린 유목민족적 특징과 농경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사 치수원은 유목민족적 특징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순장, 그 다음에 제천 행사라고 있는데, 이 제천 행사가 말 그대로 제가 제사 지낸다는 거, 어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에서 연고가 존재했는데, 순장은 이제 왕이 죽으면 묻는 게 순장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인데, 이걸 왜 하냐 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왕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 다 모여라 라는 건 우리는 하늘의 자손임 하나로 묻고, 또 동시에 왕의 권위를 또 나타내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략 위축되었고 5세기 말에 고구려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 연맹을 시작했고요. 중앙 집권적 영구 국가로 성장하죠. 국가가 아니고 국가입니다. 영구 국가로 성장하고요. 제가회의가 중대사겠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회의는 여기 마가, 우가, 저가, 구가처럼 이 오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걸 결정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옥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을 데리고 간다라는 건 노동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혼인한 뒤에 처가에 살면서 그 노동력을 대주고 여성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제천 행사로서 동맹이 있었고 형사취소원도 있었다라는 거죠. 부여와 고구려는 좀 유사한 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북부 쪽, 그러니까 환경도 지역의 옥저, 오늘날 강원도 지역에 동해가 있었는데요. 자, 옥저는 이제 군장이 부족해진데 이걸 읍군 또는 삼노라고 했고, 고구려의 압력으로 연맹제 국가로도 선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맹제 국가까지도 못 갔다. 즉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금이나 어물을 공급을 했고요. 생활 모습으로는 민면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남성이 가서 노동력을 치르고 왔다면, 이거는 네가 여성의 노동력을 사용할 테니까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로 삼았고요. 이 가족 공동묘요, 가족 병동묘가 여기 존재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바람 안 묶고 이 가묘라고 합니다. 그 볕단 사이에 이제 놔뒀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뼈만 추려서 만드는 가묘가 존재했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 책환인데요. 이제 다른 부족을 침략했을 때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는 이런 제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던 게 사라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게 보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로 무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울 수 있는데, 부여의 동해, 고구려의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해,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이 있죠. 요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제천행사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여기 이제 특산물로 뭐가 있냐, 당궁이나 과하마, 반어피 같은 게 있고요. 조개용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신석기 문화가 아직 좀 남아있다, 이런 거겠죠. 자, 사만으로 오면요, 사만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지배자 역할을 하면서 사만 전체를 주도했는데, 그냥 주도했다 정도지 뭐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분리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재정일치사회에서 재정분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니까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분리 사회가 되고, 이 당시 이제 제사장은 청군, 그러니까 결국 쌤이 얘기했죠. 다 한의 자손이 한다니까요. 이 청군이 있는 지역을 소도라 했대. 여기는 이제 도망을 가도 못 잡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소도죠. 여기는 계절제가 있어요. 5월제, 10월제. 5월제가 오늘날 단오, 10월제가 오늘날 추석이고요. 벼농사가 발달했고, 이제 벼난 지역에는 철을 이제 생산을 해서 낙랑과 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백제, 가야, 신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좀 귀에 익숙해지도록 귀에 그냥 꽂고 다니면서 여러 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